해야 돼요. 그 중에 이제 먼저 운동량부터 좀 해볼까? 여기 운동량 충격량은 물리학 1, 그 다음에 물리학 2. 물리학 1하고 2는 완전히 좀 달라요. 물리학 2로 가면 이제 공간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X, Y 좌표를 봐야 되는 거고, 물리학 1하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에서는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교재도 있지만 이번 내용을 나가고 나서 통합과학 문제를 한번 줘볼게. 니네 고1 때 이제 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이제 고1 때는 운동량, 충격량, 특히 이제 충격량 가지고 안전에 관련된 얘기. 그래서 에어백 터지는 거. 그래서 빵 충돌했을 때 에어백에 푹신하게 이렇게 해서 들 다치게 하는 거. 그 과정을 충격량으로 설명하려고 이제 운동량, 충격량을 배운다. 우리는 이제 회독이 지금 더 가고 있기 때문에 탄성 충돌에 대한 얘기도 좀 선생님이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 그 다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까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운동량. 자, 물리량 운동량은 스몰 p로 쓴다. 소문자예요. 소문자 p로 쓴다. 자,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뭐 운동의 효과 이렇게 한다 그랬죠. 니네 한 번씩은 다 들어봤잖아. 자, 그래서 운동량은 어떻게 정의를 한다 그랬니? 자, 스몰 p는 m, 매스야, 매스, 질량, 그 다음에 velocity, v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p는 mv라고 하는 이런 공식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 뭐 단위야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질량의 단위는 뭐지? 킬로그램.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얘는 속력은 미터 퍼 세크. 이렇게.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우리는 운동량이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건 예전에도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 기억날 것이야. 뭐라 그랬죠? 볼링 칠 때 뭐 하려고 볼링을 치는 거야? 우리 점수 많이 내려면 퍼펙트 게임을 하면 몇 점 나오죠? 300점이다. 보통 그래서 에버리지라 그러죠. 애벌레라 그러는데 에버리지가 200이 넘어가면 굉장히 잘 치는 거야. 스페어 처리도 잘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 볼링의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운동량이 커야 된다. 근데 우리 금방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뭘로 정의됐었어? 질량 곱하기 속도였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된다고? 질량이 큰 거랑 속도가 빠른 거, 이게 스트라이크의 조건이죠. 스트라이크가 잘 일어나려면 공을 무거운 걸 던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빠르게 던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 이제 볼링 선수들 중에 프로 선수들은 어떻게 돼요? 훅이라는 기술을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휘어져서 이렇게 들어가게. 그래서 회전으로 들어가게. 그러면 이제 맞을 때 1번, 3번 포켓이나 1번, 2번 포켓으로 들어가게 되면 두 핀이 맞는 거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스트라이크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제 볼링 하는 선수들 보면은 공만 던지는 게 아니고 기초 체력 훈련, 모든 운동 선수들이 다 기초 체력 훈련 하잖아요. 골프 선수가 됐던, 테니스 선수가 됐던, 야구 선수가 됐던, 축구 선수가 됐던, 전혀 공하고 상관없는 타이어를 막 이따시만한 타이어를 끌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 그런 기초 체력이 탄탄해야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도 딸 수 있고 이게 되는 거야. 그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니네들이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쉬운 예로 그냥 타이어 끌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력이라든지 근성을 키워서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공부할 수 있는 끈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수능 시험장이나 아니면 더 나은 더 저기한 시험장 같은 데 가서 자기를 테스트할 때 거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우기 위한 거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결정짓는 거 물리량으로만 따졌을 때는 MV다. 질량이 클 때, 그 다음에 속력이 빠를 때. 이 운동량은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요, 충돌에서 나오는데, 특히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원래 핵 반응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니네 우라늄이 중성자가 하나 흡수돼 가지고 우라늄 핵이 빵 깨져요. 그러면서 다른 핵들로, 좀 더 작은 핵들로 깨지면서 거기서 중성자가 2개, 3개씩 막 튀어나오는데, 그때 튀어나오는 중성자의 운동량이 보존되더라는 거지. 그 보존된 운동량이 정확하게 다른 우라늄의 또 핵에 흡수돼 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흔들어서 깨트리는 거야. 그러면 또 거기서 또 2, 3개
중성자가 또 운동량이 보존돼가고 또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 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초?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팍팍팍팍 일어나는 거야.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때 발생된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 핵 분열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때 그런 거 계산할 때 쓰는 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제 스포츠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쓰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당구, 방금 얘기했던 볼링, 충돌시키는 것도 뭐 있죠? 이거 뭐죠? 컬링, 그죠? 컬링 그 뭐라 그러니? 스톤? 돌멩이가 가서 부딪혀서 걔네 거의 완전 탄성 충돌이야. 띵 하면 틱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그 공간상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를 나중에 X축, Y축 성분으로 계산하는 게 물리투에서 운동량, 충격량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은 물리학 1에서의 운동량이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법칙이 있다고. 얘들아,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그러니까 얘는 법칙은 어떤 경우라도 성립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어떤 경우라도 충돌의 경우 이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의 정의는 뭐냐면요.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하고 같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하고 충돌 후 운동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M1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 얘가 오른쪽 방향으로 V1이라는 속도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 M2라고 하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V2라고 하는 속도로 가고 있어. 그런데 우리 뒤에 쫓아오는 V1이 속도가 더 빨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가 가서 들이받아버리겠죠? 충돌을 할 거란 말이지. 충돌하고 서로 이제 튕겨서 나갔겠죠? 충돌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M1의 속도가 달라졌을 거 아니야? V1 프라임 이렇게. M2도 달라졌을 거 아니겠니? V2 프라임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걸 수식으로 이제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라고 하는 건 운동량은 M1, V1, 그 다음에 M2, V2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M1, V1 프라임 플러스 충돌 후는 M2, V2 프라임 이렇게 되더라. 물론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썼지만 수평면상에서 보통 우리가 오른쪽을 보통 플러스 값으로 많이 쓰죠. 예전에도 했었지. 그 왼쪽은 마이너스 값으로 쓴다. 그래서 이게 부호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선생님이 예전에도 이거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걸 뭐 유도해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 자체는 안 나오는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다?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나온 거다. 이미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하는 건 뉴턴의 운동 법칙 제3법칙이잖아요. 이미 법칙으로 되어서 나온 거야. 제3법칙. 이미 법칙으로 나온 거를 식만 살짝 변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 F는 작용 반작용은 작용 반작용 법칙. 얘 뭐죠? 우리가 만약에 1번, 2번이 충돌했다고 생각해봐. 1번 물체하고 2번 물체가 충돌했을 때. 그러면 F 1번이 2번한테 준 물체의 힘은 반대 방향으로 2번이 1번한테 준 힘하고 같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작용 반작용이잖아. 내가 벽을 두들기면 F란 힘으로 두들기면 F도 나를 때리는 거야. F만큼. 방향이 반대잖아. 힘의 크기는 똑같아. 근데 방향의 작용점이 얘는 벽에 있고 얘는 내 손바닥에 있으니까 작용점이 다르니까 이건 계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파 죽겠어요. 얘도 말은 안 하지만 엄청 아플 거야. 그죠? 이런 거야. 서로 작용점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우리 기억나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이런 거고 이거에 대해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힘의 평형이라고 그랬지. 힘의 평형은 선생님 분필로 설명했잖아. 자, 오른손이 선생님 오른손이야. 오른손이 분필한 테 F. 왼손이 분필한 테 F. 0이죠? 이건 힘의 평형이야. 근데 이거는 뭐예요? 얘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작용점이 서로 다른 데 있지. 얘는 작용점이 하나에 있지. 분필에 있잖아. 오른손이 분필에, 왼손이 분필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0. 그래서 정지 또는 이미 운동을 하고 있었으면 등속. 이런 거야. 여기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서는 작용점이 서로 다르다. 1번은 2번한테 있고 2번은 1번한테 있고 방향만 반대고 크기는 같더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예쁘게 쓰면 어떻게 된다? M1, FA1 이렇게 되겠지. 하나는 M2, A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마이너스 값이 있어야죠. 이거 그대로 풀었으면 되는 거야. M1은 M1 곱하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된다? 델타 T분의 V1 프라임 마이너스 V1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에 M2 쓰고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델타 T분의 어떻게 된다? V2의 프라임 마이너스 V1, V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델타 T가 사라진다고. 그래서 부호해갖고 양옆으로 정리하면 요 위에 식이 나와요. 결국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별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이미 법칙으로 나와 있는 뉴턴의 운동법칙 제3법칙을 식만 변형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됐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를 활용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서는 선생님이 다뤄주진 않았는데 충돌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설명하고 갑시다. 충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접하는, 물리학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첫 번째, 완전 탄성 충돌이야. 우리가 이제 탄성 계수라 그래서 이 값을 1이라고 했을 때, 뭐 저 탄성 계수를 굳이 뭐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두 물체가 부딪혔을 때 충돌 전하고 충돌 후에 상대 속도의 비를 우리는 충돌 계수라고 한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1이 됐을 때 우린 그걸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 물체는 없겠지만 여기에 특수한 어떤 공이 있다 그래봐. 이 공이 있는데 여기서 H라는 높이가 있었어. 그래갖고 얘를 갖다 떨어뜨리는 거야. 자연학화 시켰어요. 그래갖고 자연학화 시켜서 바닥에 딱 닿는 순간에 충돌하는 순간에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는 거야. 사실은 지구상에 이런 물질은 없습니다. 그죠? 완전 탄성체는 사실은 없어. 완전 탄성체에 가까운 애들은 있지만 얘는 그냥 그대로 올라오고 계속, 그러니까 어디로 손실되지 않는 거야. 계속 똑같이. 근데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 완전 탄성 충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방금 얘기한 운동량 보존 법칙은 바로 성립을 해야 돼. 심지어는 뭐도 성립해야 되냐면 운동에너지 보존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완전 탄성 충돌의 특징입니다. 잘 적어두세요.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이 성립이 돼야 되고 누구까지 성립이 된다? 운동에너지 보존까지도 성립이 돼야 된다. 야, 여러분들 운동량은 P는 mv잖아. 자, 다시 한 번 더 쓸게. 여기 이제 뭐가 있어? 운동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라 그래서 2분의 1 mv의 제곱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보존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건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완전, 아이고, 미안해. 비탄성 충돌이지.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충돌이야. 자, 그래서 2가, 자, 반발계수가 얼마다? 0에서 1 사이에. 반발계수라고 그래, 이걸. 반발계수. 처음과 나중에 상대 속도의 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반발계수가 0에서부터 1이다. 이거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냐면 이렇게 지면이 이렇게 있다 해봐. 여기서 아까 같은 그런 공이 있는데 뭐 그냥 쉬운 표현으로 농구공이라고 합시다. 농구공이 이렇게 있어요. 농구공을 갖다가 여기다 떨어뜨리는 거야, 바닥에. 그러면 우리 이제 경험 많이 하죠. 농구공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니? 띵.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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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하다가 정지하잖아.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바로 그 높이만큼 올라오지 않아.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H가 줄어. 왜 그러냐면 충돌할 때 에너지로 소모돼 버리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이 탄성 충돌에서는 어떻게 된다? 운동량 보존이 됩니다. 운동량 보존이 성립이 되더라. 그런데 뭐는 성립이 안 하더라? 운동에너지 보존은 성립을 하지 않더라. 이렇게 안 하더라. 써줄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운동에너지 보존은 성립을 하지 않더라. 운동량은 항상 보존되더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법칙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다. 완전 비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2가 얼마예요? 0이라고. 어떤 경우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지면이 있어.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자 이런 공이 있는데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뭐예요? 뭐를 할까요? 너무 더러운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선생님은 니네는 똥을 밟아봤니? 선생님은 시골 출신이었거든. 그래서 시골에는 이제 논두렁, 밭두렁 이런 데로 막 이제 놀러 다니고 뛰어다니면 꼭 이렇게 소들을 거기다 이제 이렇게 묶어놓고 키우고, 소들이 너 똥 싸면 소 똥이 얼마나 큰 줄 아냐? 그리고 소가 키가 기본적으로 크잖아. 엉덩이가 그 꼬리 있는 쪽에 엉덩이에 거기가 똥꼬가 있어. 거기서 걔 풀을 엄청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똥이 한번 나오면 그 선생님 팔뚝보다 더, 선생님 팔뚝 2개 정도 되는 굵기가 떨어져. 이렇게 하고 키가 크니까 높은 데 툭 떨어진다고요. 그럼 이게 밑에서 팍 퍼져. 그래갖고 피자 크기만 해. 피자보다 아마 라지 사이즈보다 더 클걸? 특대 사이즈 있죠. 옛날에 뭐 마트 같은 데서 팔던 큰 그 정도 크기의 똥이 펼쳐져요. 동그랗게. 그래. 그만해. 그 피자만 해. 그게 이제 군데군데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똥을 되게 싸면은 이제 덩어리로 있는데, 얘네들이 되게 이제 묽게 싸면은 팍 퍼져갖고 이렇게 무슨 전처럼 생겼어. 피자처럼 생겼어.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막 이제 막 뛰어가다가, 와, 소똥 밟으면 그 슬라이딩을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너무 질퍽하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미끄러지면 거기 막 똥밭이잖아. 온통 다 뒤집어 쓰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시내가에 가고 막 씻고 막 그러고 집에 가고. 그래도 막 그 소똥 냄새는 좀 특이해. 이상한 냄새가 나요. 하여튼 풀 먹고 냄새가 지독해. 풀 먹는 애들이 훨씬 지독합니다. 우리 고기 먹고 방귀 끼면 냄새 날 것 같죠? 그럼 나요. 좀 심하게 나기도 하는데, 더 심한 거는 다이어트 한다고 풀만 먹는 사람들 있지.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그런 식물들이 오히려 가스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풀 같은 거 많이 먹고 샐러드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가스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저기 있잖아요. 물론 위 구조가 다르긴 한데 그 소들이 뭐해? 소들은 위가 4개잖아. 너네 알아? 위가 4개예요. 그래서 걔는 반추한다 그러죠. 되새김질. 반추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추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생각을 깊게 하고 다시 되뇌어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되뇌인다 그걸 반추한다 그러는데, 그걸 반추위라 그래. 그래서 얘네는 위가 4개여갖고 왕창 풀을 뜯어먹어요. 막 때려 넣는 거야. 그래갖고 안에다 저장했다가 가만히 쉬면서 다시 토해가지고 자근자근 씹어서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러는 과정에서, 이 저장시키는 과정에 시간이 위 속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위에서 뭐가 발생한다? 메테인 가스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소들이 그거 트림하고 막 방구 뿡뿡 껴요. 그게 전부 다 메탄가스야. 그게 지구 온난화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를 키우지 말자. 소를 키우지 않으려면 소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잖아. 그래서 요새 비건이나 또 뭐라 그러죠? 채식주의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메테인을 생성해야 되겠지. 풀을 맨날 뜯어먹고 턱이 막 완전 나갈 거야. 고기 한 덩어리 먹으면 될 거를 풀을 왕창 먹어야 되거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니네 나중에 이제 생태계 배우면 알겠지만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바로 전 단계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전 단계 밑에 단계를 먹어버리면
너무 효율이 떨어져. 하루 종일 풀만 뜯어 먹어야 돼.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기 한 덩어리 딱 먹으면 되잖아. 암송아지 스테이크 300g 피 질질 나는 거 쫙 해서 먹고 딱 우아하게 딱 오면 되는데 그만큼 양을 섭취하려고 만약에 풀을 뜯어 먹는다? 턱 다 나가요. 이렇게 된다. 어쨌든 그래서 풀 먹으면 좀 더 뭐 깨끗할 거 그럴 것 같지 오히려 방구도 많이 나오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풀이 뭐 하다가 풀 얘기를 했니? 얘를 이걸로 들으려고 내가 들은 걸로 얘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밑에 소똥이 있었어. 어떻게 되겠어? 공이 떨어져서 푹 붙어버린 거지. 이런 거 붙어버린 상태로 가버리는 거야. 뭐 쉬운 예로 찰흙 덩어리가 날아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쇠구슬을 갖다가 찰흙에다 던졌어. 그랬더니 찰흙에 쇠구슬이 박힌 상태로 이동해 가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럴 때 우리 반발 계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0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럴 때 역시도 뭐 한다? 운동량은 보존되더라는 거야. 이렇게 되더라. 그러나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하고 운동량이 다 보존되는 경우는 누구뿐이 없는 것이야? 이렇게 완전 탄성 충돌밖에 없는 것이야. 완전 탄성 충돌에서는 뭐 한다? 운동 에너지하고 운동량이 그대로 보존된다. 어떤 경우라도 운동량은 다 보존이 되더라는 거지. 이게 이제 이 장에서 가장 조금 심화 과정으로 좀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거 많이 재미삼아로서도 과학 실험 같은 거 할 때 많이 나오는데 금속구 알죠? 쇠로 만든 금속구가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따닥따닥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질량이 M으로 똑같다요. 이렇게 다 겹쳐져 있어 이렇게. 그래갖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V라는 속도로 땅 가서 충돌시켰어. 우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거 하나만 튕겨나가는 거 알고 있니? 실제 실험해보면 하나를 가지고 땅 때리면 탁 붙고 하나만 나가. 그 다음에 2개 땡기면 2개가 나가. 이렇게 되거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이 금속구가 거의 완전 탄성 충돌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체를 사실은 완전 탄성은 없거든.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너네들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선생님, 얘가요 이렇게 때렸을 때 V로 때렸을 때 얘가 V로도 나가지만 2마리가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얼마씩? 2분의 V씩이요. 이것도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자, 한 개가 튀어나갈 때는 어떻게 된다? 처음 운동량이 MV고 두 번째 운동량이 MV잖아. 근데 2개도 튀어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처음 운동량 MV이면 얘는 M의 2분의 V에 플러스 M의 2분의 V다. 그러니까 2분의 V씩 튕겨나가도 성립이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100개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실제 실험을 해보면 얘만 되더라는 거야. 이유는 뭐예요? 얘가 충돌하면서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완전 탄성 충돌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한번 해봅시다. 얘 운동 에너지 얼마야? 2분의 1 m v의 제곱. 이게 보존돼야 되니까 하나 튀어나가면 2분의 1 m v 제곱이 이게 성립이 되잖아.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립이 돼, 안 돼? 안 되더라는 거야. 얘가 완전 탄성 충돌체면 열로 소모되는 게 없이 그냥 완전히 다 역학적으로만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근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부딪혔을 때 열 에너지로 소모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나니까 우리 완전 탄성 충돌체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한번 해볼까? 자, 2분의 1 m v의 제곱이잖아. 얘 얼마예요? 2분의 1에 m의 2분의 v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에 m의 2분의 v의 제곱이잖아. 안 나오죠? 4분의 v, 4분의 v 제곱이 나오잖아. 그죠? 나머지 2분의 1은 어디로 갔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언제나 완전 비탄성 충돌이나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탄성 충돌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운동량도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도 보존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 때리면 결과적으로 하나만 나가더라 라고 하는 게 설명이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충돌의 종류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선생님이 이제 굳이 자주 나오는 걸로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분류를 좀 할 거예요. 우리 이거는 이미 배웠어. 어떤 종류가 있다 그랬니? 첫 번째, 융합의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냥 유형을 이렇게 분류를 한 거야. 융합은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기억나니? 총알 박힌 나무 토막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요. 총알이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를 갖다 측정하는데 물론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하면 쉽게 되지만 초고속 카메라 자체가 너무 빌리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그냥 고전적인 방법의 물리 방법으로 구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정지해 있는 나무 토막이 있었고 뭐 얘가 운동하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지한 나무 토막에다가 되게 엄청나게 센 총알을 갖다가 이렇게 날아가게 하는 것이죠. 총을 빵 쏘는 거지. 근데 이 부위가 워낙 커가지고 빨라가지고 구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충돌을 시킨 거지. 그래갖고 탕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박혔겠죠? 총알이 박힌 나무 토막이 돼버린 거야. 이렇게 해서 박힌 채로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우리 타점 기록계나 아니면은 뭐 어플 같은 거 속도 측정 어플 같은 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는 촬영을 하면 이건 전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더라?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량이 총알의 운동량밖에 없는 것이죠. 정지한 나무 토막은 어차피 0이니까 0이야. 근데 얘가 합쳐져서 갔으니까 m 플러스 라지 m의 v 프라임 이렇게 되더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v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m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m 플러스 m의 v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애는 다 측정 가능한 애들이잖아. 측정 가능. 얘는 측정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걸 계산해가지고 구하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총알의 속도를 이런 방식으로 구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 붙어서 갔다 그래갖고 우리는 융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여기서도 지금 역시 어떻게 돼요? 운동량 보존은 성립을 하잖아. 이렇게 돼. 이건 무슨 충돌일까? 완전 비탄성 충돌이지. 박혔으니까. 아까 뭐하고 똑같은 거야? 찰흙이 날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쇠구슬을 던져갖고 쇠구슬이 박혀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서 날아가는 거니까 이건 무슨 충돌이야? 완전 비탄성 충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겠니? 충돌이 있겠어. 충돌은 얘 이제 뭐야? 총알이 관통하는 거죠. 관통하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는 완전 비탄성 충돌하고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비탄성 충돌이겠죠. 어쨌든 운동량 보존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똑같아요. 총알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 V라는 속도로. 근데 V가 엄청 크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나무 토막이 이렇게 있다고.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나무 토막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충돌을 하더라. 그런데 이거 어떻게 충돌하고 나서 뚫고 가버리더라는 거야. 구멍이 뻥 뚫려서 관통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총알이 일로 나가더라는 거죠. 그럼 얘도 움직이겠지. V 프라임. 얘도 움직이겠지. V2 프라임. 얘 질량 결손, 질량이 없어진 게 뭐 거의 무시한다고 하면 얘는 그냥 M이고 얘는 M일 것이고. 그럼 충돌 전 운동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MV 플러스 얘 라지 M에 정지에 있었으니까 0이야. 충돌 후 운동량은 어떻게 되겠어? MV 프라임 플러스 스몰 MV 2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고 우리가 못 구하는 건 이 V만 계산상으로 구하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있어? 이제 분열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다 같은 개념이야. 다 같은 개념이야.
분열은 어떤 거냐면 가다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지금 공간상을 V로 날아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폭약 장치를 해가지고 리모컨으로 빵 터트린 거야. 그랬더니 얘가 두 동강이가 나가지고 두 동강이가 나서 이렇게 해서 M1하고 M2로 나눠져가지고 양쪽 옆으로 이렇게 가더라. V1, V2 이렇게 날아가더라. 물론 요 폭약 안에 들어있는 폭약의 뭐 질량이나 이런 거 무시한다고 했을 때 그럼 충돌 전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 MV. 충돌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 M1 V1 플러스 M2 V2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시험 문제 잘 나와. 이 분열보다는 원래 운동량을 따질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분열에 대한 얘기를 따졌다 그랬잖아. 핵분열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중성자의 운동량이 보존되는 상태로 핵분열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것도 있어. 분열에 관련된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역학에서 주로 다루는 건 이렇게 융합에 대한 얘기다. 나무 토막에 박힌 총알이나 관통된 총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물음으로 많이 묻는다. 아니면 이제 당구공이 부딪히는 거, 볼링공이 부딪히는 거, 이런 어떤 입자가 부딪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이 충돌의 종류까지 선생님이 추가로 해줬으니까 여기 좀 필기 좀 해놓으세요.